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4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편집한 내용은 기업체에 대한 뉴스인데, 고려아연과 영풍의 분쟁이 자주 언론 기사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피보다 진했던 75년 동맹 깨졌다 라는 제목으로 성상훈, 김우섭, 김형규 세 사람이 참여해서 만든 기사가 되겠어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업체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경제 입장에서 그런 건지. 산산조각난 비철금속 동맹, 75년 이어진 동업정신, 황해도 출신 장병이 최기호 1949년 영풍기업사 공동 창업, 1960년대 중화합 육성 힘입어 비철금속 재련으로 사업 키워, 영풍 장씨, 고려에는 최씨, 상대 사업에 절대 관여 안 한다. 2세 경영 후에도 동업정신이 유지가 됐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2022년 8월 4일 영풍그룹 오너 장영진 고문은 하나그룹이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참여해 5% 지분을 갖게 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몇 차례나 되물었다.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고려아연은 독립을 선언하며 서울 논현동 영풍사옥에서 방을 빼기로 한 데 이어 로고도 달리하기로 했다. 장병희 씨는 1913년생이고 최기호 씨가 1909년생이면은 최기호 씨가 저희 부친하고 나이가 동갑이시네요. 그 최기호 씨가 한 4년 나이가 많은데 형 동생으로 공동 창업을 했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 남대문에서 사업을 한 두 사람은 금세 형 동생 사이가 됐다. 근데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두 사람이 해주고보 동창이라고 합니다. 영풍은 아연 재련소가 따로 있으면 좋겠다는 박 대통령이 공고에 따라 별도 자회사인 고려아연을 세우고 온산에 재련소를 지었다라고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중화학공업이라고 이름을 했지만 사실은 한국이 방위산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키우고 있을 때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배구조를 보면은 영풍이 우호지분 장씨 오너가 32%, 최 씨가 가문이 33.2%인데 약간 더 많은 것 같지만은 우호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최씨 오너가의 그 지분들은 15.9%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 이력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보도를 했네요. 그리고 이 그림은 고려에는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데 영풍은 좀 뭐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분쟁의 씨앗이 된 지분율 변화, 이세인 최창걸 명예회장은 고려인이 추진한 신사업과 투자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영풍 보유 지분 27%를 장고문 측에 넘겼다. 그 개인이 영풍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거로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이 더 사들였다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두 가문 간 갈등은 3세 죄송합니다. 3세 체제로 접어들면서 본격화했다. 2022년부터 그게 본격화가 됐는데 최 회장이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다. 그는 1세대가 창업, 2세대가 수성에 힘썼다면 나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며 신재생 에너지와 2차전지 소재, 리사이클링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큰 돈이 드는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 2018년 300억 원에 불과했던 차입금은 2022년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최 씨도 이에 맞설 만한 화력을 갖추고 있다. 현대자동차
한화, LG화학 등 국내 굴지의 기업을 우군으로 두고 있어서다. 그런데 그 업계에선 최 씨가 추가 유상 증자를 통해 고려아연 우호 지분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고려아연이 영풍은 비철금속 시장에서 동업자가 아니라 경쟁자라고 선언한 만큼 출혈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러지는 그 비철금속 가격이 LME 시세에 따라가는 거니까 뭐 이런 공상품이 아니거든요. 음, 어쨌든 그게 계열 분리가 그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풍 보유 지분을 거꾸로 사야 되는데 그것을 또 사겠느냐? 이런 팔겠느냐? 또 영풍이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거기에 연이어서 앞에 제가 이 중간 제목을 그걸 써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동업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인적 교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최 씨한테도 충성하고 장 씨한테도 충성하고, 그럴 수 있느냐? 자기가 소속된 데 월급 받는 데에다가 충성하는 것이 인간의 생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게 의기가 소침해질 수도 있겠죠. 이 분쟁을 빨리 끝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협력의 상징이었던 설인 상사 이젠 전쟁터로 변했다. 송상훈 기자가 요거는 독립적으로 보도를 냈는데, 비철금속 유통 알짜회사 경영은 영풍이 맡아왔지만 지분은 고려아연이 66.7%를 가지고 있다. 고려아연 측 이사 4명 선임 때 이사회 완전 장악 가능해져 영풍으로서는 유통망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사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뉴스가 나왔죠. 7명인데 고려아연 측이 4명이고 영풍 측이 3명인데, 고려아연 측에서 최창걸 명예회장이 뭐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과반수가 안 넘어가지고 그 이사회가 불발이 됐다는 뉴스도 이미 나왔습니다. 어, 고려에는 지분 66%를 갖고 있지만 경영권은 영풍의 양보였다. 설인상사 거를. 왜? 그 고려 아이언의 그 경영은 또 그 최씨 가문이 하니까. 그래서 장세환이 그 뭐 이 대표가 이렇게 있네요. 2014년부터 이끌어왔다 이렇게 되는데, 고려인 관계자는 설인상사 설립자는 고려인 2세 경영자인 최창걸 명예회장이라며 원래 맡아야 할 경영권을 순리대로 가져오는 곳이라고 말했다. 고려인은 설인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면 영풍과의 관계를 완전 끊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영풍 측에서는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 계속 이 기업을 키워왔는데 이거가 이게 그 도덕적으로 니들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또 항의하는 거죠. 지분율. 근데 주식회사란 건 이런 일편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이기는 거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독립도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계속 업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고 아마 그 고려인 측이 그 논현동 빌딩에서 그 앞에 그 나와 있는 대로 자기네 사옥을 따로 만들어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렇게 되면은 설인 상사가 그러면은 어디로 옮길 거냐? 그거에 이제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서린 상사는 전반적인 포워딩 컴퍼니로 그 규모를 글로벌하게 변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인재가 영풍에 있느냐 또는 고려인에 있느냐가 과제일 것 같습니다. KG 대 YP 경쟁 체제는 바람직한 것이고 국가 방위 산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가 감히 한 수 충고를 해주고 싶네요. 코미코, 인터플렉스 반도체 훈풍 기대, 김미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증권의 견해를 얘기하면서 AI 반도체 시장 확대로 유리기판 도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기업주도 강세. 삼성전기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및 기판 모멘텀으로 본업 턴 어라운드가 예상된다. 요즘 뭐 턴 어라운드 얘기가 많이 쓰이네요. 잠깐 여러 가지 이렇게 유한타증권 소개를 하고 있고, 하나증권은 삼성전자, S-오일, 현대로템. 그러니까는 S-오일도 분석을 해봤나?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현대로템 또 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터프렉스는 제가 이미 했습니다. 코미코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네요. 그 업체 선정을 랜덤 샘플로 어떻게 해서 여러 업종을 해보면은 대한민국 경제 흐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게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스루프 회계의 필요성을 계속 끊임없이 끊기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콘텐츠를 계속 건강히 허락하는 한 계속 할 것입니다. 미 사령관 대만 유사시 한국군 동맹의 힘 보여달라. 찰스 폴린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국군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미 동맹 자체가 중국에 맞선 균형치 역할을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한국 육군과 일본 육상 자위대가 하와이나 알래스카에서 함께 훈련할 수 있고, 미국은 삼국이 함께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취지가 있고, 자기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참전했고, 인태 지역에 3년간 관할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도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렇게 간편하게 군 부대에서 어떤 뭐 창고 같은데요,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때 베트남전 참전도 결정했는데 유사시에 한국은 분명 참전해야 국익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 항상 좋은 주제를 가지고 잘 재미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요거는 이제 팜유 때문에 얘기 나온 건데, 그 팜유를 동남아에서 키우면서 산림을 해치고 있으니까 환경보호를 안 한다고 유럽이 공격을 하니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원래 야자수 나무 팜유 만드는 야자수 나무가 아프리카 서부 지역 여기에 건데, 이게 식민지가 없어지고 뭐 좀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동남아의 그 씨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 너무 잘 자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팜유 수출, 우리 라면에도 팜유 아니면은 안 되죠. 옛날에 그 삼양라면이 돼지 기름 썼다가 된통.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뭐 저기 못 사는데 돼지 기름 써도 돼요. 돼지 기름이 아니고 소기름이었나? 우지를 썼다 그러니까 소기름. 건강에 안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때 그게 또 삼양라면은 삼양라면대로 맛이 있었는데,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지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대단히 항의하는 거. 환경 규제를 하니까 유럽 농민들도 이렇게 농민 시위가 트랙터 가가지고 시위를 하니까 너희들 깨갱 접지 않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왜 안 되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로 쭉 잘 재미있게 이게 잘 썼어요. 참 우리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하지. 왜냐하면 그것도 능력이니까. 또 나이 차도 있겠지만은 스템이라는 게 궁금했었는데 요게 나왔어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요 약자군요. 스템. 저는 무슨 기둥이냐?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이런 2023년 미국 상무장관 지나 레이몬드 장관이 이 미국이 다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기술. 그래서 반도체 인력 전반을 2배로 늘릴 것이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또 소개한 게 있고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특징에 대해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1.28%라고 어, 갱신을 했대요. 역대 총선 사전 투표율을.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이별로 여론조사 한 건데, 여론조사 내용은 뭐 선거 6일 전까지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 전에 조사한 거라고 자기가 그거를 인용하는 거라고 했는데, 한 40대, 50대부터 70대는 다 이 주황색이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40대 이하는 40대가 이제 민주당 쪽이 세네요. 그리고 20대, 30대는 이제 유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례 의석수가 46석이나 있네요. 저는 그 비례 대표제를 없애자라는 쪽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회사도 1원 1표로 한 표가 많은 쪽이 이긴다면 그렇게 기준을 가져가야지. 이게 비례대표라는 것은 그게 무슨 그 사회주의 사상 같은 거다 이 말이죠. 한 표라도 많이 가져간 쪽이 이기는 거다. 자본주의 논리가 그런 건데 1원 1표. 그러니까 한 표라도 많이 가져간 쪽이 이기는 거지. 수 틀리면은 그러면 재선거를 하든지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비례 의석은 또 괜히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단순한 걸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저 딱 보지만은 제가 이쪽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보수적이 된 거냐? 20대 때나 이럴 때는 우리도 약간 독재 정권 시대 때니까 좀 비판적이었던 입장은 있었긴 있었던 거죠. 그런 건데 이 세월이 한국 산업 경제 발전에 이 쾌를 같이 해서 살아온 인생들이기 때문에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제 얘기는 이 보수가 안정성만 원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다 이게 보수성과 안정성이 양극단화해 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큰 변화를 주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안정성을 의미하는 게 아닌 시대다. 보수가 더 변화를 추구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고 해가지고 뭐 위성정당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소수정당을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소수정당을 돕자는 취지가 있었으나 본인들이 소수정당이 되는 마법을 구현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린 거죠. 어, How dare you? 이거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요거 환경운동가 젊은 애가 얘기한 거를 여기다가 제가 빗대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2030보다 이제 6070이 더 이 선거인 수가 많아졌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당별로 선호도를 했던 거를 그래프로 그려준 건데 이 민주당하고 비례대표 쪽에서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뭐 이런 거 녹색정의당 뭐 자유통일당 아유 뭐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영어 그냥 참고 자료 병역 안 하겠다는 유대인 하레디 이런 얘기고 새만금 첨단사업 식품관광 허브로 기본계획 다시 짠다. 정재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새만금 개발청이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새 발전 전략. 어쨌든 전북이 이렇게 발전돼서 이 경상 세력만 불을 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에,
이제 서해안 시대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전북은 그렇게 된다 그래도 전남은 어떡할 거냐? 전남. 아주 그냥 뼛속까지 그 태어난서부터 예, 민주당, 현재 민주당 그 파라고 그러는데, 그 전남도 발전시키, 이미 광양은 광양제철소 가 있잖아요. 근데 더 발전시키냐 그러면은 부산항 같은 거를 여수항 이런 데 좀 너무 그 적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 완도 같은 데다가 그 조선소도 짓고 또 그 국제 항구 같은 거 좀 만들어서 이렇게 그 또 우리가 그 비상시 그 물류 이동 이런 거점으로서 고속도로 더 좀 더 뚫고 이런 의견을 제가 벌써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의 균형 발전이지 딴 게 균형 발전이 아니다. 엔저 일 여행 갈까 했더니 숙박비는 너무 비싸졌다. 김성민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했는데 2월 호텔 객실단가 18,915엔 거의 20만 원 돈 아니 뭐 한 15만 원 돈 전년 대비 20% 올랐다 이렇게 돼 있고 저가 비즈니스마저 1만엔이다. 오, 우리나라 모텔 한 5, 6만 원 비싸다 5, 6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너무 오른 반값 이 돈이면 한국 간다. 1. 골든 위크 인기 여행지는 서울. 자, 일본인들 분이요 많이 와서 구경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도 많이 갔잖아요. 900 몇만이 갔다는데 일본에서도 답방 좀 해주시기 바래요. 능력이지만은 뭐 눈물의 여왕이라고 일본에서 또 1위라고 이게 나를 추앙해줘라고 했던 그 배우인데 이름은 내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얘는 이제 유명 배우죠 김수현. 이 배우도 내가 좀 이름을 알아야 예의스러운데 이 정도 얼굴이면은 귀족적인 얼굴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연기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 돈 주고 그런 거 보긴 싫고 누가 또 유튜브가 좀 소개해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한결의 일본판으로서 조개만이라는 어떤 이 위원인 것 같은데 중국 투자거리는 한국 자본 한국 중국 교역량 20년 전 수준으로 최근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 수출 투자와 과학기술 성취도 비교해서 나타난 반전 지표는 놀랍기만 해 어느새 지나간 옛날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도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죠. 스스로 발전한 것도 있지만은 산업 스파이짓에서 가져간 게 너무 많다.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검찰 조사도 받고 엔지니어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중국 아새끼들은 기업 비밀 이런 스파이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읽다 보니까 결론은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글 같이 들려요. 그래서 뭔 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중국을 동정하는 투의 논지를 풀어나간 글이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산업 자본주의가는 금융 자본주의 측면을 한번 여러 경제학자들 얘기를 해서 자기의 논지를 풀어갔는데 자본주의의 그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네. 뭐 완벽한 게 어디겠어요. 인간의 그 제도가 자본주의 아까 이론 일표 그것이 정해진 것처럼 그래서 금융 자본주의를 연구해 보셔. 글로벌 금융 세력 이거에 대해서 비판 좀 해봐라. 이런 한 수를 이 사람한테도 이건 감히 제가 충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얘기를 해보면은 은근히 중국을 두둔하는 이런 친중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 같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